지난 9월 5일 도쿄 패럴림픽 폐막식을 끝으로 2020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한 달 반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대표 선수들이 선전하기까지 큰 역할을 해준 곳이 있죠. 우리가 흔히 상무라고 부르는 이곳, 바로 국군체육부대입니다. 국군체육부대 칭찬해, 국가대표 선수 장벽 사랑해. 네, 코로나19로 지쳐있던 국민들에게 큰 위안을 준 도쿄올림픽의 숨은 공신. 국군체육부대와 국가대표 선수 장병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대한민국의 기상을 떨칠 수 있었던 데에는 국군체육부대의 지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분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각자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체육의 요람이자 군대 유일한 엘리트 지역 전문기관인 국군체육부대의 부대장 곽합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양호협회 장영술 부회장입니다. 저는 국군체육부대에서 이등병 생활도 했었고요. 국군체육부대에서 또 20여 년간 지도자 생활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군체육부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성! 국군체육부대 노피디 선수 일병 우상혁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국군체육부대 소속 장병들의 선전이 눈에 띄었잖아요. 그럼요. 네. 너무 주목을 잘 받았잖아요. 네. 예, 여러 종목에서 정말 출전해서 많은 좋은 성적을 사실은 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부대장님, 우리 선수들의 역할, 뛰어난 활약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25년 만에 남자 높이뛰기에서 한국 신기록을 갱신한 우상혁 일병과 한국 럭비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에 출전한 서천호 감독을 비롯해서 국내 올림픽 선발전에서 당당하게 국내 1위로 그 올림픽에 출전해서 결승까지 진출한 사기 김묘수의 일병, 그리고 아깝게도 결선에 진출은 하지 못했지만은 그 끝까지 군정신을 발휘한 사기계의 배상희 중사, 축구의 박지수 일병 등 네. 모두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평소 제가 선수들한테 여러분들은 선수이기 이전의 군인이고 군인은 군인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하는 선수도 운동을 즐기는 선수를 이길지는 못한다고 늘 강조해 왔는데 네. 이번에 우리 부대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해서 전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대한민국 군인의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상혁 일병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입니다, 진짜. 정말 예.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육상 좋아하네요, 높이 또. 뛰기. 좋아해요, 또. 네. 한국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만족할 만한 성적이었어요. 어떻습니까? 네, 매우 만족합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모든 훈련을 2m 35에 뛸 수 있게끔 맞춰서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훈련이 완벽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해요. 훈련 자체를 그렇게 했었어요. 네. 뭐 야오밍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죠? 네, 대단하다. 야오밍 선수 뛰어넘었습니다.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부대장님은 이번 올림픽을 보시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응원하고 또 마음을 졸이셨을 것 같은데 선전한 우리 선수들 그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뭐 양궁이나 탁구, 건도정 등 부대에서 직접 지원했던 경기는 모두 다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양궁하고 펜싱에서 금메달을 딸 때 그때는 제가 마치 그 리우에서 5년 전에 직접 응원할 때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그래도 뭐라 그래도 우리 부대 선수인 우상희 일병이 남자 높이뛰기에서 그 한국 신기록을 갱신할 때였습니다. 네. 부대장님, 제가 좀 정보를 좀 입수해 보니까 이번 뭐 도쿄올림픽 좋은 성적이 이제 딱 나올 때마다 전화통이 불이 난 곳이 바로 국군체육부대다라고 들었는데 이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우상희 일병이 네. 남자 높이뛰기가 끝나고 나서 멋지게 거수견을 했지 않습니까? 멋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아는 지인들로부터 많은 추가 전화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건도정 전웅태 선수와 정진아 선수가 나란히 3, 4위로 들어오고 나서
최원정 국가대표 감독이 약간 흥분이 되면서 메달 땄다고 전화가 와서 마치 우리 부대원들이 메달을 딴 것처럼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네. 네, 또 성적하면 양궁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양궁 실력 정말 다시 한번 잘 보여줬는데, 이 자리에 또 장영설 부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궁과 국군 체육부대 이게 어떤 관계일까? 예, 특별한 관계일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우선은 양궁과 체육부대 관계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무에서 감독을 하면서 특히 88 서울 올림픽에서 우리 남자 선수 3명 중에 당시에 상무에 근무했던 네. 전인수 선수하고 이한섭 선수가 또 금메달을 땄었고 네. 제가 상무에 있으면서 세계 선수권 대회를 연속 4번 그러니까 8년 동안 또 우승을 했었고 네. 아시안 게임 2관왕도 했으며 저도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5번 했는데 사실 늘상 상무하고 함께 했었습니다. 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저희 양궁 같은 경우에는 예전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번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걱정한 상황에서 체육부대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고 저희 양궁하고 국군 체육부대는 형제간 같은 그런 형제. 떼어놓으면 예, 예. 안 돼. 그쵸? 예, 같이 떼어놓으면 가는 안 거야. 네. 대단합니다. 예. 사실 모든 경기가 다 명장면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저는 뭐 메달의 색깔은 다르지만 그들이 흘린 땀방울의 색깔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우상혁 선수, 우리 우상혁 일병. 정말 저 명장면이었습니다. 그 하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원래 성격이 좀 긍정적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네. 약간 좀 초조하신데 네. 조금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긍정적이시거든요. 그 경기할 때는. 네, 저는 올림픽 전부터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운동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요, 많이 봤죠.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운동이 내가 좋아서 하는 운동인데 그냥 더 즐겨보고 더 긍정적이게 생각해 보자는 생각을 했던 게 몸에 배어서 화면에 진짜 잘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네.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냥. 예. 네. 멋집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 그런 네, 모습이었던 그게, 겁니다. 네, 잘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도쿄올림픽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뭐 경기가 열리냐, 뭐 안 열리냐 하다가 열렸는데 또 자가격리도 또 해야 됐잖아요. 예.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방송 한다니까. 그러면은 우상혁 일병 같은 경우에 이제 갔다 와서 뭐 메달은 사실은 뭐 따지 못했지만 혹시 뭐 포상 같은 게 있었느냐, 뭐 특별 휴가를 받았냐, 뭐 그렇지. 이런 거 예. 대우가 어땠습니까? 네, 올림픽을 다녀와서 네네. 자가격리를 마치고 네. 이제 다시 이제 부대에 들어갔는데 이제 포상 휴가를 부대장님께서 주셔가지고 오, 그렇지. 예. 받아야죠. 잘 받고 네. 네, 잘 이용했습니다. 아유 예. 뭐 좀 건빵이라도 좀 뭐 더 주고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맛있는 아니, 거 많이 포상휴가만 해도 먹었어요. 어딥니까? 예.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이제 올림픽에서 이제 우상혁 선수 거수 경례가 양궁의 이제 김재덕 파이팅 다음으로 정말 유명했거든요. 요거 네. 다음 올림픽에 정말로 뭐 2m 46이 세계 신기록이죠. 그렇게 되면요. 네. 했다고 치고 한번 멋지게 한번 요거 한번 거수 경례하는 거 보여주면은 우리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46을 넘었다. 246 넘었다. 주성. 다음은 이제 군대 이제 제대를 하잖아요. 다음 올림픽은요. 그죠? 네. 그때도 거수 경례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넘는다면. 그때는 군인 신분이 아니어서 제 뒤에 세레모니가 준비된 게 많습니다. 예.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올림픽 이야기를 이제 좀 더 해야 되는데 조금 미뤘다가 우선 국군 체육부대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보겠습니다. 예, 부대장님, 국군 체육부대 이런 곳이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국군 체육부대는 엘리트 최고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창설된 부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그 일정한 연령이 되면은 군대에 들어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사회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운동을 하다가 군대에 들어오면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젊은이들이 군대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국내 대회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은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에 출전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네.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 복무를 하면서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84년도에 국군 체육부대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부대는 이뿐만 아니라 군 전투력 향상을 위한 국방체육 발전과 또 서부적 국제교류를 통한 국위청대에도 같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선수들이 과연 국군 체육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한데요. 부대장님, 국군 체육부대 선수 어떻게 선발이 됩니까? 네, 저희 부대에서 선수 선발하는 것은 종목별로 경기 전적과 체력, 그다음에 국가대표 경력, 잠재 역량 이런 걸 계량화해서 1년에 1 내지 2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원들은 부대에서 지정한 인원과 국방부에서 추천한 인원을 50%씩 구성을 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 일반 프로팀이나 실업팀에서는 감독들이 대부분 선수를 선발을 하는데 네. 부대 지도관들은 일체 선수 선발에 관여를 할 수가 없고 네. 오로지 계량화된 점수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우 공정하게 선수를 선발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네. 네. 우리 우상혁 일병은 사실 슬럼프 때문에 높이뛰기를 그만두려고 할 때 이 국군 체육부대에 입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열정을 키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들어가게 된 건가요? 제가 왼쪽 발목과 왼쪽 비골염이 엄청 심했어서 높이뛰기를 발구름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제가 갔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치료도 수없이 많이 하고 그랬지만 이제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운동을 조금 이제 좀 그만둘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어서 제가 이제 체육부대에 가면은 좀 생각할 시간도 많고 차분하게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어서 국군 체육부대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육부대가 우리 우상혁 그러니까. 일병이 정말 은인 같은 곳이네요, 진짜로. 네. 사실상 저는 엄청 생각하고 운동도 잘 되고 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생활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육상과 양궁뿐만 아니라 국군 체육부대는 다른 종목도 운영하고 있고 또 많은 또 선수들의 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는 기억에 남는 게 2015년이죠. 세계 군인 체육대회를 또 당당하게 대한민국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때 또 우리 국군 체육부대가 많은 역할을 했고요. 막 시설이라든가 규모가 많이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맞죠? 네. 부대는 현재 25개 종목을 운영 중에 있고 예. 약 30여 명의 지도관과 400여 명의 선수들이 공부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 지금의 문경으로 이전을 하면서 약 45만 평 규모의 3,90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네. 국제 규모로 조성된 체육 복합단지입니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이 약 43만 평이니까 거의 비슷한 규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국제 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 12,500석 규모의 메인 스타디움과 네. 4개의 축구장, 럭비장, 야구장, 양구장 등 11개의 실내 훈련장이 가지고 있고요. 수영이나 승마, 체조 등 18개 종목이 운동할 수 있는 7개의 실내 체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 부회장님, 국제 규격에 맞는 경기장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드물지 않나요? 지금이 이제 가장 강대국에도 스포츠 강대국인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든지 또 우리 박태환 선수가 수영을 해서 많이 알려진 호주의 AIS라든지 그다음에 프랑스의 인셉이라든지 이런 선수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군 체육부대에는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빠지지 않는 정말 아주 훌륭한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네. 특히 거기다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아주 좋은 경기장이 있지만은 또 거기에 맞춰서 거의 뭐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버금가는 선수들, 실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거기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설을 갖춘 데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고요. 이번에 만약에 코로나 이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면 특히 도쿄올림픽이 시차도 없고 이랬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 또 많은 종목의 선수들이 국군 체육부대에서 아마 훈련하자고 상당히 많이 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아쉬운 점도 많이 좀 있습니다. 아주 뭐 좋은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 평상시에는 올림픽 종목 대부분이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이 각 종목별로 이렇게 다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우상혁 선수에게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 국군체육부대란 우상혁 선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네. 국군 체육부대란 훈련을 최고 컨디션으로 할 수 있는 부대, 체육부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최고의 환경이고 모든 훈련을 할 수 있게 갖춰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 최고의 식단 그리고 좀 편의 시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국군 체육부대에서 엄청나게 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좀 생각이 듭니다. 선생활하면서 가장 기량이 쭉 올라왔던 곳이라고 뽑으면 어디라고? 지금 현재로서 국군 체육부에서 이제 최고의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네. 당연하게 국군 체육부대라고 말을 할 수 저 있을 두 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예, 뭐 오늘 잘하십니다. 뭐를 드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까부터 맛있다 계속 최고의 그러고. 식단.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각 종목들이 협회 차원에서 그 경기를 향상을 위해 이제 국군 체육부대와 협약을 또 맺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이제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국군 체육부대의 기여는 뭐 엄청났는데 평시에도 이렇게 다른 협회와 관계가 이제 돈독한데 그래서 우리 양궁협회 부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국군 체육부대 협회장으로서 부회장으로서 어떤 의미입니까? 국군체육부대는 제가 지금 이제 양궁협회 부회장으로 나왔습니다만 또 네. 대한체육회 이사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없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될 그런 부대고요. 특히 우리 남자 선수들을 봐서는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되는 그런 부대다. 그래서 꼭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많은 종목이 물론 현역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상무 마크를 달고 금메달도 따지만은 저희 양궁만 하더라도 이번에 뭐 총감독도 국군체육부대 출신이고 네. 또 마지막에 끝에서 금메달 땄던 오진혁 선수도 상무에서 우상혁 선수처럼 국가대표가 돼서 지금까지 또 국가대표를 쭉 해오는 선수고 저희 국군체육부대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나 또 문체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더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외국에를 많이 좀 이렇게 다녀보면 이태리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 특히 군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군인이나 경찰 선수들이 지금 특히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군 체육부대에서 해주는 역할이 한국 체육이 정말 이 성적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큰 좌우를 할 만큼 아주 존재감이 큰 그런 부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올림픽마다 이제 국민 여동생이 탄생해요. 뭐 김연아, 손현재. 이번에는 탁구의 신유빈 선수가 이제 국민 여동생이 됐는데 그 이제 부대장님 보니까 우리 군인 오빠들을 신유빈 선수가 응원하면서 엄청 큰 힘이 됐다라고 들었는데 이 얘기는 뭘까요? 저도 같이 봤습니다만은 네네. 탁구의 경우에는 그 선수들의 어떤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대 내 선성관에 그 각종 테이블이나 매터, 센서 등을 도쿄 올림픽 경기장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합동 훈련과 실전 훈련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유관중으로 대회가 개최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대 장병들이 관람하면서 응원을 했는데 아마 그때 그것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번 도쿄 올림픽에 우리나라가 획득한 20개의 메달 중에 19개 메달을 무려 19개의 메달을 국군 체육부대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국군 체육부대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숨은 공신이 아닌가 싶은데 부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메달을 지금 20개 중에 19개 딴 건 뭐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건 당연하고요. 나머지 지금 메달을 못 딴 종목에서 우리 비쳤던 굉장히 국민들한테 큰 뒤에 비쳤던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우상혁 선수라든지 또 뭐 탁구라든지 근대 5종에 뭐 4등한 선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체육부대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전장의 말씀대로 이런 특히 이제 국방에 관한 이런 스튜디오니까 꼭 국군 체육부대가 더 확대돼서 한국 체육이 더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잔재돼 있습니다. 네. 정말 뒤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것이 국군 체육부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근대 5중 같은 또 비인기 기초 종목에도 꾸준히 그 엘리트 양성 지원을 국군 체육부대가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또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부회장님? 아니, 부대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근대 5종의 경우에는 이제 그 펜싱, 네. 수영, 승마, 사격, 육상 등 5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이 5종목을 한 장소에서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국군 체육부대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근대오전 국가대표 선수들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해서 훈련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부대에서 숙식을 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육상이나 체조, 육도 등 다양한 종목 선수들이 오직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부대에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사실 육상이 좀 인기 있는 종목입니다. 맞아요. 인기 그래서 있어요. 웬만한 고등학교 이런 이 시설마다 다 트랙이 있고 이 선수들이 계속 훈련을 하는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큰 대회가 열려야지 조금 관심을 네. 가져주는 그런 좀 종목인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많아요. 이 우상혁 일병은 국군 체육 부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좋으셨던 점 그리고 기억에 남는 점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이 식단은 벌써 이야기하셨고요. 식단은 이야기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점은 처음 딱 체육부대 들어와서 딱 가장 기억에 남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장을 딱 들어간 순간 웅장했고 트랙도 좋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와, 이 환경에서는 이런 환경에서 기록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어서 이제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좀 날카로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좋다 하니까 자 개인 훈련을 받을 때도 있고 실업팀에서 훈련 받는 곳도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보다 이제 국군체육부대가 더 좋다라고 했는데 어떤 점이 더 좋은지 어떤 게 좀 다른 건지 요즘 날카롭게 갑니다. 솔직한 예. 답변 필요합니다. 자 네. 웃지 마시고요. 자, 진지하게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먼저 국군체육부대를 이게 칭찬하는 게 아닌데 진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네. 국군체육부대가 진짜 최고의 시설로 갖춰진 부대입니다, 진짜. 제가 선수촌에서 훈련을 해봤지만 태능에서도. 네, 예. 진천이나 옛날에 태릉이나 훈련을 해봤지만 국군체육부대는 최고의 훈련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뛸 수 있는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고 실내 그 육상으로서는 이제 비가 올 때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지는데 네네. 이게 실내 트랙도 있습니다. 체육부대. 트랙. 네, 실내 트랙도 있어서 거기서도 이제 최고의 환경이라 말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웨이트 시설도 선수촌 못지않게 엄청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내 트랙이나 웨이트 시설이나 이런 게 국군체육부대의 최고의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이 듭니다. 정도면 제대를 안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만기 복무하고 네. 저녁을 진짜 예, 대단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국군체육부대의 그 환경이 최고의 수준이다 하는 거는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이 또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은 선수들의 그 가지고 있는 잠재력, 어떤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기 위한 경기력 향상에 국군체육부대가 주력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부대장님 이런 부분 선수들의 기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뭐 특별히 뭐 있습니까? 이제 스포츠는 과학입니다. 네. 그 부대는 다른 실습팀에서는 볼 수 없는 스포츠 과학 연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초 체력과 운동 생리, 운동 역학, 운동 심리 등 각 분야에서 스포츠 전문가들이 과학적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네. 각 선수 개인에게 체력과 그 기술을 분석을 하고 또 각자에 맞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운동할 때 몸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부상을 입기 쉬운데 네. 각 개인별로 다리 근력을 측정을 해서 그 운동 처방을 내리기도 하고 또 운동을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인한테는 경기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징크스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경기력을 제대로 저하되는 그런 슬럼프를 겪기도 하는데 네. 이런 부분은 스포츠 심리 상담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체계적이고 과학화된 훈련하면은 또 양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양궁 가면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대단합니다. 선수 지원이나 훈련이나 뭐 대단한데 이번에 국군체육부대와 함께 훈련하면서 느낀 점이 또 어땠는지 그리고 뭐 선수 관리 체계적으로 손색 없는지 잘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국군체육부대 그러니까 우리 대표 선수들이 국군체육부대 훈련하는 데 있어서 특히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도 되게 민감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 있었고
국군체육부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여 년 전부터 저희들이 상비군 선수들이 국군체육부대 훈련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뭐 기초 체력부터 시작해서 양궁 선수들이 어떤 뭐 체격 조건이 갖추면 좋은지 그래서 어떻게 또 보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대표 선수들까지 적용이 특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수들이 부상 같은 게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뭐 이제 스포츠가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국군체육부대는 그런 의무실이 아주 뭐 이제 선수들을 치료할 수 있는 데 잘 갖춰져 있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도 실제 국군체육부대 지도자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었습니다. 지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제 양궁 부회장으로서도 우리 이런 과학화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목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 밑바탕은 국군체육부대에서 그런 걸 많이 배웠던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사실 이제 할 수 있다는 군인 정신, 이 대한민국을 빛낸 이 국군체육부대 출신 뭐 선수들이나 지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또 알아봐야겠죠?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해 대한민국 높이뛰기의 새 역사를 쓴 육상의 우상혁 선수, 사격의 배상희 선수와 김모세 선수, 축구 국가대표로 뛴 박지수 선수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축성 신고합니다. 이들 모두 군인 신분으로 올림픽에 출전. 그렇다면 2020 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국군체육부대 출신의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지식 포커스 지금 출발합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이 파견된 354명 중 79명이 국군체육부대 출신으로 우리나라 20개의 메달 중 총 19개의 메달 획득에 국군체육부대 출신의 선수와 지도자가 기여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서 국군체육부대 출신들이 활약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전통의 효자 종목 양궁. 여기서 누가 국군체육부대 출신일까요? 바로 남자 단체전 결승전에서 짧고 굵게 끝을 외친 이 남자. 그가 쏜 마지막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판 10점을 맞추면서 남자 단체전 우승을 확정지었는데요. 국군체육부대에서 군 생활을 한 오진혁 선수는 2012년 런던 올림픽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 9년이 흐른 도쿄올림픽에서 나이 40에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며 양궁 역대 최고령 금메달리스트이자 한국 스포츠 역대 최고령 금메달리스트에 등극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쿄올림픽에서 빛을 발했던 종목 펜싱입니다. 특히나 사브르 단체전에서 이탈리아를 완파하며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 국가대표팀, 일명 펜싱 F4로 통하고 있는데요. 이 F4 중에 국군체육부대 출신이 있으니 바로 김정환 선수와 김준호 선수. 특히 김정환 선수는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동메달까지 목에 걸며 한국 펜싱 사상 최다인 4개의 올림픽 메달 보유자가 됐다고 하는데요. 또한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딴 권영준, 송재호, 마세건 선수도 국군체육부대 출신 선수라고 하니 펜싱 꿈나무 친구들 국군체육부대로 오세요. 이번에는 아름다운 꼴찌가 뭔지 잘 보여준 팀이 있으니 바로 대한민국 럭비 대표팀입니다. 98년 만에 첫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하며 세계 최강 뉴질랜드 팀을 상대로 금메달보다 값진 첫 득점을 올렸는데요. 매 경기마다 투지 있는 경기로 국민들로부터 졌지만 잘 싸웠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죠. 그런 투혼을 보여준 럭비 대표팀의 대다수는 국군체육부대 출신인데요. 대표팀 감독을 맡은 서천호 감독은 역시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선수들은 부대에서 체육과 기술은 물론 럭비의 모든 노하우를 배우며 98년 만에 럭비 불모지에서 기적의 트라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외에도 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수많은 예비역 선수들, 남자 단식 세계 1위인 일본의 모모타 켄토를 격침시키며 배드민턴 경기에 최대 이변을 연출했던 허광희 선수 기억하시죠? 알고 보니까 지난해 전역한 따끈따끈한 국가대표 선수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뿐 아니라 남자 탁구에서 단체 4위를 기록한 이상수 선수와 정영식 선수,
둘 다 국군체육부대 출신으로 정영식 선수는 무려 오래 전역한 예비역 국대였습니다. 대한민국 근대 오종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전웅태 선수. 그 뒤에는 국군체육부대 출신의 최은종 감독과 여러 코치들이 있었는데요. 9년 만에 남자 도마에서 금메달을 따며 총 2개의 메달을 획득한 기계체조팀부터 총 3개의 메달을 딴 남자 유도팀, 그리고 태권도와 탁구, 핸드볼 등 총 17개의 종목과 37명의 선수들을 비롯해 34명의 감독 및 코치까지 총 71명의 선수단이 국군체육부대를 거쳐갔는데요. 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한 국군체육부대 출신 선수단의 활약에 우리 국민들과 국군 장병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감동과 환희를 느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와중에도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국군체육부대 출신의 선수단이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길이길이 빛내길 바라며 국군체육부대 선수단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올림픽 무대에서 가슴이 태극기가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던 선수 장면들 나와 있습니다. 우상혁 일병은 소개를 했고요. 다른 두 분도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 국군체육부대 소총선수 중사 배상희입니다. 충성! 국군체육부대 권총선수 일병 김모세입니다. 우리 김모세 일병, 명언이 하나 나왔어요. 보니까 메달을 따도 만기 전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그 국군 체육부대에 대한 애정이 드러났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이게 혹시 뭐 부대장님 들으시라고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이거. 예? 네, 당연히 부대장님을 의식하고 말한 건 아닙니다. 네. 제가 군에 입대함으로써 더 많이 성장했고 기록도 향상되었기 때문에 메달을 따도 전역하는 것보다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저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국방의 임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또래를 비롯한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이 심한데 제가 계속 복무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멋집니다. 네. 우리 우상혁 일병도 같이 동참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멋집니다. 예. 근데 그 김모세 일병 이번에 대단히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경기 중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시합을 했는데 답답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이 부대원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들었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공기권총 종목이 이제 1시간 15분 동안 60발을 사격을 해야 됩니다. 더운 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답답한데 총을 쏘는 예민한 시간 동안 특히 호흡이 중요한 사격이라는 종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한다는 게 약간 힘들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부대에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 전원들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멋집니다. 네. 이번 도쿄올림픽 더 이상 1등만 기억하는 올림픽이 아니었습니다. 빛나는 4등. 네. 빛나는 그 결승 진출 선수들을 보게 돼서 더욱 정말 기뻤는데요.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또 결과에 승복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또 주었습니다. 우상혁 일병에게 좀 더 제가 솔직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메달을 딸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예, 아깝지 않았습니까? 어땠어요? 네, 솔직히 아깝지 않다고 하면은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아까웠지만 그래도 후회가 없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멋졌어요. 네, 모습 자체가 금메달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저의 훈련은 최종적으로 2m 35라는 기록에 맞춰 있었고 그거를 저는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후회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제 메달은 그날 운명에 맡기는 것이었고 저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지만 4위가 되었고 그거를 저는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 1위한 선수들이 제가 알기로는 사연이 많은 선수고 저보다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빨리 쿨하게 인정을 했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술술 털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도 앞으로 3년 동안 그 선수들처럼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은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꼭 1등을 할 수 있게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도쿄 올림픽에서 국군 체육부대가 기록한 것 중에 또 하나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분 궁금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아시안 게임, 세계 선수권 대회 그리고 올림픽 모두 출전을 했던 국군 체육부대 소속 부부 사격 선수가 탄생했습니다. 지금 배상희 중사님 나와 계시잖아요. 남편께서 뭐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했던 거였죠.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부인이 이제 또 출전을 했습니다. 예. 이번 도쿄 올림픽에 출전했던 소감이 남다랐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인 천민호 중사를 뒤이어서 제가 올림픽도 나갈 수 있어서 너무 개인적으로 뿌듯하고 또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올림픽을 마친 그 소감으로는 모든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것에 비해서 성적이 너무 부진해서 많이 아쉬웠고 또 부상이 있어서 더 아쉬운 점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대회를 시합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부끄럼 없이 임했기 때문에 한치의 후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제 인생에 있어서 시작이기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저희 곽학 부대장님과 저희 사격부 감독님이신 이미경 감독님 그리고 사격부 선후배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격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 사격 같은 경우에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국군 체육부대에서 훈련하면서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지도 받았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배중사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격은 심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진천선수촌에서도 심리 상담 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제가 국가대표가 되기 전에 국군 체육부대에서 이제 계속 훈련을 할 때 지금 여기 계신 곽학 부대장님께서 준장으로 계셨었는데 그때 당시 운동 스포츠 과학 연구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시스템 중에 심리 상담 연구소도 마련을 해주셨는데 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실제 랭킹 10위 밖에 있던 그 16년도 당시에 제가 10위 밖에 있었는데 16년도에 이 심리 상담을 시작을 하면서 랭킹이 1위로 올라왔고 네.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카타르 세계 군인체육대회 금메달, 또 스위스 세계 체육대회 군인체육대회 은메달, 또 베이징 월드컵 은메달이라는 기록을 기록하면서 많은 이제 도움을 받았고 또 많이 그 덕분에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심리 상담 이게 또 선수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핵심 요소인지 몰랐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도쿄 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3년 뒤에 우리 또 파리 올림픽을 향해서 선수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세 분의 각오 한 마디씩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좋습니다. 네. 우상혁 일병 먼저 해주시죠. 네. 네, 저는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는 누구보다 경험이 많은 선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트러짐 없이 준비해서 즐기면서 시합을 뛰면은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네. 확신이 듭니다. 네, 긍정의 힘 다시 보여주셔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은 3년 동안 도쿄 올림픽 준비했던 것처럼 3년 동안 다시 철저히 준비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시 한번 철저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네, 김무세 일병. 네. 먼저 파리 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면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다음 파리 올림픽에서는 애국가를 울리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배상희 중사님. 네, 5년 동안 준비해온 도쿄올림픽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후회는 없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은 경기였습니다.
다음 파리올림픽에서는 이 아쉬움마저 남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응원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그 파리 올림픽은 부부가 함께 좀 나오는 거 기대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어. 네, 남편인 천민호 중사도 또 저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도 나태함 없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3년 뒤에는 같이 찾아뵐 수 있을 거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아우 같습니다. 멋집니다. 네. 이렇게 국가를 대표해서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도쿄올림픽에서 선전했던 우리 선수들 모두가 영웅들이십니다. 네, 국군체육부대 의상역 1병, 또 김모세 1병, 그리고 배상희 중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또 특별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며 국가 엘리트 체육 양성에 소임을 다한 국군체육부대.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국군체육부대의 또 다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발전 방안하고 주의 역할 부분인데요. 지금 또 이 자리에는 국군체육부대의 남자 럭비 감독이십니다. 그 서천호 감독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서 감독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군체육부대 럭비 지도관 서천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군체육부대가 이제 대표급 선수들만 육성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서천호 감독님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지도자를 배출하는 그 감독을 양성하는 것이 또 국군체육부대의 또 다른 면인데요. 자, 부대장님, 우수 지도자 배출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번 도쿄올림픽에 파견된 우리나라 선수단 규모는 29개 종목 353명입니다. 네. 그중에 17개 종목 71명이 국군 체육부대 출신 선수 및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장윤술 양궁협회 부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양궁 국가대표 감독인 박채순 감독과 금메달리스트 오진혁 선수가 국군 체육부대 소속이고 네. 또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를 포함해서 메달을 5개를 획득한 펜싱 같은 경우는 감독을 비롯해서 총 11명이 국군체육부대 출신입니다. 네. 이처럼 국군체육부대 출신 선수와 지도관들은 비단 이번 올림픽뿐만 아니라 84년 국군체육부대 창설 이후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참가를 해서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한민국 남자 럭비 대표팀 도쿄올림픽에서 이제 오전 전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도 꼴찌팀이 이렇게 인기가 있고 꼴찌의 반란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올림픽 본선 첫 출전했고 첫 득점까지 올렸는데 감동이었습니다. 감독님 어떠셨어요 올림픽 이번에? 예, 사실 뭐 저희 럭비는 뭐 기적처럼 이루어낸 그 올림픽 본선 진출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선 진출한 12개 국가 중에서 사실 한국 팀은 제일 약체로 평가를 받았지만 저희 그 어떤 뭐 원팀의 어떤 정신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진출을 계기로 럭비라는 종목을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럭비는 해외에서는 아주 인기 종목인 맞습니다. 반면에 예. 한국에서는 비인기, 불모지, 그야말로 아는 분들이 별로 없는 그런 일본에서도 종목입니다. 되게 인기 종목이래요. 일본에서도 인기 있죠. 예. 뉴질랜드에서는 거의 뭐 국가적인 스포츠고요. 그런데 이 감독 입장에서 국군 체육부대 참 큰 역할을 담당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사실 한국 럭비는 국군 체육부대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국군 체육부대 창설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한국 럭비팀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국군 체육부대는 그 대표팀 훈련 지원에 대해서도 아끼지 않았고 특히 많은 대표 선수를 양성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13명의 대표 선수 중에 12명이 국군 체육부대 출신입니다. 이 들어봐도 국군 체육부대 좋은 이야기뿐이 안 들립니다. 예, 이 그동안 엘리트 체육에 큰 힘이 되어온 만큼 이제 앞으로는 이 생활 체육에도 이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대장님, 국군 체육부대의 생활 체육 지원 방안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부대가 엘리트 체육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차 부대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통해서 그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특히 부대 시설을
군사시설과 체육시설 분리를 해서 체육시설은 생활체육인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대를 개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제 양궁의 경우는 올림픽 최고의 인기 종목이기도 하고 또 선수층도 매우 두텁지만 또 국민들이 양궁만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양궁조차도 생활 스포츠로 자리매김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양궁을 매개로 해서 생활 스포츠를 이렇게 확대 나가면 어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영슬 부회장님 좀 의견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저희 양궁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엘리트 체육은 잘 돼 있는 생활체육이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뭐 없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도 2년 전부터는 생활체육 대회도 봄철, 가을철에 하고 있고요. 특히 국군체육부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치적으로 중심지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활체육하는 우리 이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네.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이런 체육부대 같은 데에서 엘리트 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도 조금 더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스포츠라는 게 규정된 룰 안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또 아니면 체육 활동을 통해서 그런 룰도 자연스럽게 익히고 되게 좋게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부대장님께서 끄덕끄덕 하십니다. 네. 지난 2015년 세계 군인 체육 대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었죠. 네. 그런 만큼 그런 큰 대회를 개최하고 성공적으로 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지닌 이 국군 체육부대인 만큼 코로나19 이후에 국제적인 교류의 일환으로 스포츠 방면 군사교류 활동을 좀 늘려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대장님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 세계 군인 체육대회에 참가한 나라들은 부대 시설이 우수하다는 걸 알고 부대와 체육 교류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스포츠 교류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만은 중국과는 국방부 차원에서 협약을 맺어서 94년부터 매년 그 스포츠 교류를 좀 하고 있고 네. 또 중국 광동성과 일본 유통경제대학하고는 부대 차원에서 협약을 맺어서 매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부대와 체육교류를 희망하고 있어서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되면 네. 협약을 체결해서 스포츠 교류를 확대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네. 사실 군인 전투력의 기본은 체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 군의 유일한 체육 전문기관으로서 이제 군인 체력 증진에도 국군 체육부대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방 체육 지원 이건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네, 부대는 장병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야전 부대에 근무하는 인원들하고 또 스포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매년 야전에서 요구하는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는 용사들도 병시를 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부대에서는 각종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탑재를 해서 용사들이 실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네. 또 일부는 이제 야전 부대나 학교 기관에 체력단을 전문기관을 직접 파견해서 네. 장병들의 체력 단련 지도 능력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실제 사격 같은 경우는 국군 체육부대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격 그 능력 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뭐 이렇게 보탬이 되어주는 게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부대 사격 선수들이 대회가 없는 기간을 이용해서 야전 부대 사격 교육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네. 그럼 원래부터는 이제 부대 내에 사격 전문 기관을 편성을 해서 야전에서 필요한 시기에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또 교육을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그 부대의 사격 향상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네. 부대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약 한 2.3%, 원래는 약 5%의 사격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군 체육부대와 함께 한다면 체육부대 선수는 물론이고요. 또 지도자 기량, 게다가 국가대표 선수들의 기량, 여기다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군 전투력 향상도 쑥쑥 네,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국군 체육부대 발전을 위해서 조언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건 좀 더 하고 싶다 뭐 그런 게 있으시면은 계획도 살짝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우선 장영슬 부회장님. 혹시 국군 체육부대에 바라는 말씀 솔직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지금 뭐 국군 체육부대에는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만은
국군체육부대가 지금까지 한국 체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지대하게 공헌을 했던 거는 뭐 체육인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협회 와서 보니까 참 아쉬운 부분들은 우선 인구 감소가 되다 보니까 국군체육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는 거죠. 네. 특히 운동선수들이 가장 정년기에 운동을 관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나 문체부, 특히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체육부대 이런 중요성을 알고 선수들이 계속 운동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좀 해주면은 한국 체육이 지금 이번 올림픽은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뒤처졌었는데 네. 국군체육부대가 다음 올림픽에서 이런 역할을 해서 한 단계 더 한국 체육이 앞서가는 그런 역할을 좀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출산 시대에 맞춤형 국군 체육부대 역할이 확대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감독님,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역할은 지도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선수들이 군에 입대해서 운동의 어떤 단절 없이 이어가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이와 같이 더불어서 이제 선수 병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인성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보시다시피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을 갖춘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부대는 물론 대한체육 발전에 있어 가지고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또 서천호 감독님은 럭비에 또 대한민국 대중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선수들의 인성 중요하죠. 네, 부대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군 장병들도 국군 체육부대가 뭐 하는 부대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저는 장병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군 체육부대는 장병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국군 대표 선수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장병들께서 국군 체육부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또 국군 체육부대가 세계 제1류 체육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 또 최종적으로는 체육 시설을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체육부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체육부대가 군과 우리 국가 체육 발전에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부대장님 더 애써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도쿄 올림픽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또 국군 체육부대의 든든한 또 이렇게 역할 그리고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또 우리가 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군 체육부대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또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국민 모두가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지켜보며 긍정의 기운을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4년에 한 번 올림픽 개최 시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히 대표급 역량을 지닌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국군 체육부대가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국군 체력 및 전투력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엘리트 체육을 넘어서 생활체육 확산에도 기여해가는 국군 체육부대의 모습에 국민 여러분의 큰 응원이 있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